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거품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음식, 신장이 죽어가는 이유 등에 관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거품요에 좋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고요. 거품요는 왜 생기고 거품요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거품요라는 것은 소변을 보고 났는데 그 변기에 소변과 함께 거품이 있는 것을 거품요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품이 생겼어도 이내 거품이 사그라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약 5분 정도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거품요라고 볼 수 있고, 이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거품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서서 소변을 보는 경우에 낙차가 있고 소변줄기가 물 그리고 변기의 그 표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거품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품들은 이내 사그라지는 게 정상이고요. 여성이라든지 또 남성인데 앉아서 소변을 봤는데 거품이 생겼다. 이때는 또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경우 소변이 나오는 출구와 변기와의 거리가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거품이 생기고 이 생긴 거품이 약 5분간 꺼지지 않고 그대로 거품이 유지된다면 이때는 또 거품요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왜 소변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소변의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거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소변의 단백질 함량이 높은 소변을 우리가 단백뇨라고 하는데요.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이 거품요를 볼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백질의 특징 때문인데요. 거품을 형성하기가 쉬워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효과가 바로 이 단백질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품이 많이 생기고 거품이 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백뇨, 거품요를 볼 때 그것은 무조건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날 섭취한 음식이 거품요나 단백뇨를 일시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날 육류 섭취를 굉장히 많이 했다, 또는 우유라든지 두유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막걸리를 많이 섭취한 다음 날도 체내에서 체외로 이 음식물이 배출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단백뇨, 거품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았는데 거품이 생기고 단백뇨가 의심된다면 그때는 콩팥 건강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식물 이외에도요, 우리의 체온이 높을 때도 일시적으로 거품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체온, 고열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 방광 그리고 요도 이런 곳에 전립선 염증이 있을 때 여성들의 경우 질염, 요도염 이런 염증이 있을 때도 거품요를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따끔거리는 삽통이라든지 푸중감, 잔뇨감, 자주 화장실을 간다든지 이런 다른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콩팥 건강이 아니라 감염을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다른 증상들을 수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품요, 단백뇨가 생기면 당장에 우리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당뇨가 있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고 단백뇨, 거품뇨를 보는 것인가 덜컥 겁먹기가 쉬운데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라든지 여타 염증의 여부, 그리고 심한 운동을 했다든지 내가 콩팥에 약간 무리가 갈 만한 원인이 있었다면 이 원인을 제거해도 이 거품료나 단백뇨가 반복되는지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백뇨라든지 거품료가 지속될 때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 음식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때도 육류라든지 단백질 섭취를 피하기보다는 그 육류를 어떤 양념이라든지 어떤 음식의 형태로 먹었는지도 면밀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섭취할 때 그냥 생고기가 양념되지 않은 고기를 섭취했을 때는 거품료, 단백뇨가 없었는데 특정 조리법, 좀 매운 양념이라든지 양념이 너무나 많은 형태로 섭취했을 때 단백뇨가 더 심했다 그러면 이런 양념류를 회피할 필요가 있겠죠. 모든 단백질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특정 형태로 조리된 그런 형태의 음식만 주의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요, 거품료를 보이는 사람 약 20에서 30% 정도가 단백뇨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거품료가 전부 단백뇨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백뇨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필터 역할을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모든 음식물이나 또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이 사구체라는 필터가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불필요한 것들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재흡수하는 이런 사구체의 기능이 고장 났을 때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도 소변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게 됩니다. 이것이 단백뇨의 원인이 되고요. 이렇게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거품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사구체가 고장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구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 그것은 과도한 영양제의 섭취입니다. 적당한 영양제는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보조식품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양제를 배부를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입으로 들어간 모든 성분들은 간대사를 거치고 또 콩팥에 여과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간에도 무리가 되고 콩팥에도 무리가 돼서 사구체를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구체를 고장나게 만드는 원인, 그 다음은요, 바로 진통제의 무분별한 복용입니다. 보통 보면 통증을 가리기 위해서 약국에서 OTC, 그러니까 처방 없이 먹는 약이라든지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을 너무 장기간 먹는 경우 사구체, 콩팥 기능이 상실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시장에서 이제 상인으로 수십 년간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몸을 많이 쓰시죠. 그래서 진통제를 여기저기서 처방받지 않은 것들도 많이 먹고 막 건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는 진통 성분이 든 약제를 드시고 콩팥 기능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손상을 입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특정 사업을 통해서 한약을 처방해 드렸어야 되는데 콩팥 수치가 좋지 않아서 그 한약을 드리지 못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너무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고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구체를 고장나게 하는 원인, 그 다음은요, 바로 혈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당뇨의 가장 큰 합병증이 바로 신부전이죠. 콩팥 기능의 저하. 콩팥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해서 투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당뇨의 합병증으로 이렇게 신부전이 오게 되는데요. 신부전이 당뇨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당뇨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 피가
걸쭉하다. 그래서 내경이, 그 직경이 좁은 미세혈관이 있는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괴사되는, 없어지는, 문드러지는 이런 결과를 일으키는데요. 그 대표기관이 바로 콩팥의 사구체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있는 망막, 발에 있는 이 모세혈관들에서 이제 당뇨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혈당에 의해서 가장 손상받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사구체입니다. 사구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 그 다음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혈액을 밀어내는 압력이 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고혈압 환자는 이 콩팥에도 굉장히 강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이 압력이 누적되면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사구체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요. 이 아주 좁은 혈관인 사구체는 재생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손상으로 그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고혈압이 사구체를 고장내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원인, 그 다음은요 바로 음식의 무분별한 섭취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간대사를 거쳐서 콩팥에서 여과를 일으켜야만 재흡수할 건 흡수하고 노폐물은 체외로 배출하는데요. 너무 과도한 무분별한 음식의 섭취가 콩팥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에 사구체에 고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은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구체 건강을 위협하는, 고장나게 하는 마지막 원인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콩팥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경우 물을 수시로 자주 먹는 것이 콩팥 건강을 살리는 길이 됩니다. 수분 섭취가 적을 경우 단백뇨나 거품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콩팥 건강, 사구체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품뇨와 단백뇨 정의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원인을 회피해서 단백뇨, 거품뇨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